이제 코칭을 접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머 좀 나와 결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까지 네. 왔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러면 요즘 가장 좀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 것이 코칭입니다. 아무래도 코칭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코칭 관련해서 그럼 좀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투입하고 계신가요? 코칭 공부를 네. 좀 하고 있는데요. 음. 이 사이버대에서 공부하면서는 사실 기초 코치 자격증, 네네네. 네, 한국 코치협회의 기초 자격증인 KAC 네.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그게 벌써 2년이 됐어요. 공부하면서 막 실습하고 이러면서 제가 일하고 있는 기관에서 아이들 만날 때도 좀 써보기도 하고 네, 이제 기관장이니까 또 선생님들 만날 때도 써보고 아, 도움이 된다.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사실 일하면서 그 상위 자격증을 준비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좀 놓고 쉬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육아휴직 올해 하면서는 육아휴직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후에는 정말 코치로 딱 살고 싶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네, 한국 코치협회 상위 자격증, 네, KPC 네. 자격증 이제 취득하려면 코칭 실습을 좀 많이 맞아요. 해야 돼요. 네.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1대1 여러분. 실습 200시간을 네. 해야 돼서 네. 네, 그 200시간 실습하기 위해서 뭐 하루에 막 두세 번씩 네. 네, 이렇게 고객들 만나서 코칭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자격증만 취득하는 코치가 되고 싶진 않다 싶어서 코칭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종일 공부하는 네. 하루 훈련원 종일. 과정에 들어가서 월요일은 종일 네, 훈련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매일 코칭과 관련된 책을 보거나 네,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좀 주로 코칭을 많이 하면서 지금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코칭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들으시는 분들은 뭐 달리기 코치냐, 운동 코치냐 이쪽으로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네. 하등 이상한 게 아니라 코칭이라는 영역이 뭐 소위 요즘 많이 얘기하는 라이프 코칭이라든지 진로 코칭이라든지 뭐 여러 비즈니스 코칭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이제 그래도 많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코칭이 뭐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그 주제를 가진 분,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인생의 어떤 숙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고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코치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는 해결 또는 그 잠재성, 역량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코치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보통 코치는 같이 이제 뛰죠. 네. 페이스메이커로 같이 사실 뛴다는 측면에서 운동 코치와 되게 비슷하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해오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코치 그냥 단지 코치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앞서 쭉 배경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제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필요했고 코칭을 만났고 결국 나는 코치가 되어서 사회복지와 결합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애정이 진짜 정말 많으시고 인상적인데 조금 코칭을 통해서 좀 사회복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좀 갖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회복지는 그냥 저한테는 단순한 직업 이런 건 아니고 사명 같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제가 많이 좀 지치고 힘들고 네. 일에 매몰되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좀 내가 먼저 나를 좀 잘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자기를 잘 돌보는 거는 원조 전문가로서 당연히 이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 동료들 힘들어하는 거, 아파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보이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17년 동안은 당사자를 만나고 돕는 사회복지사였다면 앞으로는 좀 사회복지 동료들, 네.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조직을 돕는 사회복지사, 네, 코치로 그렇게 좀 살고 싶다 이런 꿈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이 사회복지의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네. 굉장히 더 고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아이고. 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가. 아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사회복지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아까 천사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라는 거 없이 다 퍼주시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삶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살필 게 끝이 없어.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맞아요.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소진되기 마련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그러면은 사실 뭐 어느 선에서 딱 냉정하게 끊을 수도 없고 네. 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마치 맞아요. 늪에 빨려 들어가듯이 쭉 그냥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런 상상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 소진되는 에너지는 어쩔 것이냐 했을 때 우리 조미리 원더우먼이 나타나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그죠 삶의 에너지를 또 이렇게 발견케 하고 또 그분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그럼 그 조직은 또 운영될 때 그 또 소진되지 않게 그죠 좀 더 현명하게 좀 운영할 수 있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네, 맞습니다. 드라마틱한 좀 어떤 전환이 이루어졌다. 네. 네. 그 우리가 이렇게 코칭이 참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조미리 선생님하고 같은 그 이제 기초 자격증을 지금 획득한 상태고 그 다음 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코칭이란 게 참 이게 매력적이긴 해요. 아주 그냥 뭐 혁신적인 뭐 효과 그건 아닌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차피 삶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 읽어야 되는데 그 읽을 수 있는 파트너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 네, 굉장히 집중되게 나에게 뭘 이렇게 질문을 해줘요. 굉장히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그럼 그것이 막 너무 고마우면서 답을 되게 열심히 하게 된다요. 맞아요. 네. 그죠? 그러면서 맞아요. 발견이 되는 거죠. 네. 정리가 되는 거고. 맞아요. 네, 그게 되게 매력이 있는데 우리 조미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코칭의 매력은 또 뭘까요? 코칭을 딱 처음 접했을 때, 이거 나한테 진짜 딱 맞는 옷이다. 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고 싶었지? 이걸 생각해 봤을 때도 코칭 철학하고 정말 잘 맞고요. 코치 역할이 크게 내가 일했던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강점이나 저의 성향과도 코칭이 진짜 잘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코칭을 이야기할 때 코칭 철학에서는 고객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코칭 철학은 이제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고객은 크리에이티브 되게 창의적이다. 그치.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두 번째가 홀리스틱인데요. 고객은 완전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치.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리소스풀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내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제가 사회복지사로 아이들 만날 때 이런 마음으로 만났었지 하고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렵고 힘들고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흥미가 없어서 관심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 누군가를 딱 보면 저 사람은 저거 참 잘해. 저 사람은 저 사람과 같이 하면 진짜 재밌겠다. 이렇게 막 재미있고 흥미 있는 일, 긍정적인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이 나도 가는데요. 그런데. 네. 그렇죠. 이게, 좋지 그거. 좋죠. 네, 좋은데 너무 신나. 그래서 좀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 만날 때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이 가진 다른 문제 이런 거 사실 잘 보이지 않고 아이 한 명 한 명만 잘 보였었는데 이게 근데 어떨 때는 되게 전문가로 전문성이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기관을 운영할 때는 그게 좀 단점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코치는 그걸 주로 하는 일이니까 내가 만나는 이 고객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 계속 질문하고 응원하고 지지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네,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 뭐가 부족하고 못하는지 이걸 바꿔보자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타고난 대로 고객하고 즐겁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 고객을 만나는 것 이것도 저하고는 너무 잘 맞는 일이어서요. 진짜 딱 맞는 옷을 찾았다.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했습니다. 네. 이 사회복지하고 코칭은 꼭 결합돼야겠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네. 딱이네 그냥 맞춤 네. 맞게 그냥. 네, 그 우리 이제 조미리 선생님의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어요. 네. 그 지금 이제 아주 흥미로운 어떤 이 두 개 결합에 음. 대해서 얘기를 지금 쭉 해왔는데 그러면 사업을 지금 진행을 이제 하시고 계시고 또 네. 구체적으로 또 진행을 더 해 나가실 텐데 좀 주요 사업 영역이랄까요? 좀 소개해 주시면. 네. 네. 코칭 영역을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비즈니스 코칭, 커리어 코칭, 라이프 코칭 이렇게 많이 나눠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사회복지와 좀 접목해서 사회복지 전문 코칭으로 좀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이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코칭은 사회복지 조직은 되게 사람이 중심인 조직이어서 이 구성원들이 정말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구성원들이 소진되지 않고 일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특성을 살려서 맞는 업무들을 잘 나눠서 하는 것, 그리고 팀으로 같이 일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직 문화나 구성원들의 강점이나 혹은 뭐 비전과 미션을 수립하고 그에 맞게 업무를 네. 같이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제가 소규모 시설의 리더로 일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코칭이 곧 코치가 곧 리더 이렇게 얘기들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코칭 리더십 교육도 좀 기관장님들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회복지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코칭 요걸 한 영역에서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소진되거나 힘들거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진로 고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네. 뭐 어느 영역이나 그렇겠지만 좀 신입은 신입대로 경력이 쌓이면 쌓이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네. 고민들이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살려서 사회복지사 대상으로 하는 커리어 코칭 해볼 수 있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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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런 생각을 네, 네.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아이들 잘 만나고 싶어서 뭐 상담 공부도 해보고 네. 뭐 치료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요. 사실 그런 공부들은 정말 오랜 시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사실 네,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을 만날 때는 뭐 아이들을 만난 사회복지사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일상에서 많이 만나기 때문에 상담실의 상담 장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어서 이것들을 접목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코칭은 이 코칭 대화법은 누구든 사실 배우면 코치로 잘 훈련만 되면 이 대화법으로 잘 관계할 수 있어서 사회복지사에게 업무 역량을 높이는 데 굉장히 유용하겠다. 네, 이게 네. 되게 현장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겠다. 동료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회복지사 동료들을 코치로 양성하는 그런 코칭 교육들, 사회복지사 대상의 코칭 교육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만나왔던 그 아이들이나 부모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프 코칭 이것도 좀 계속 하고 싶다. 뭐 아이들이니까 학습이나 진로 코칭도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가족 관계나 뭐 그 외 아이들의 주변과의 관계 이런 것들 살리는 주제의 라이프 코칭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 조직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 해보고 싶습니다. 이야, 이거는 좀 잘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 사회복지사라는 존재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거든요. 네. 그런데 이를테면 그들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이 사회에서 얼마나 있을까 했을 때 딱히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분야를 잘은 모르지만 물론 어떤 교육 과정이 있겠죠. 사회복지사의 뭐 맞아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이 있겠지만 그 개인의 예를 들면은 충분히 그 내재하고 있는 그런 욕구나 아니면은 내가 또 성장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충분히 다뤄주지는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자질이 있어야 된다 하고 많이 이렇게 주입은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은 아까 왜 커리어 코칭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맞아요. 굉장히 많을 건데 그
너무 일에 바쁘고 막 매몰되다 음. 보면은 그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 같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네. 그렇게 딱 치고 들어가 주시면은 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하기 위한 시간도 이제 그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서 좀 이렇게 음. 염두에 둬서 할애를 해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네. 메커니즘이 된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사회복지 조직에서도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네. 법적으로 사회복지단 보수교육이라는 것들을 받아야 해요. 네. 네네네네. 그럴 때 네, 보수교육 과정 안에 감정 코칭 이런 것들은 좀 들어 있거든요. 네. 상담 기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 코칭 영역도 좀 같이 보수교육이나 이런 거 통해서 좀 사회복지자들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뭔가 이렇게 그 영감이 싹 이렇게 스미는 그리고 뭔가 여운이 많이 남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셨는데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조미리 선생님께서는 나의 미래상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 일단 사회복지 전문 코치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저는 근데 1인 기업으로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회복지 코칭 연구소 다음이라는 요 기업을 잘 준비해서 네. 운영하고 싶다. 창업이 좀 네. 성공적으로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 코치를 처음 시작하고 좀 잘 자리 잡도록 노력한 사람 이렇게 좀 기억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네, 코치답게 사회복지사답게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일에 자꾸 매몰되다 보니 저도 잃고 네,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고 이런 경험들이 사실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쉬는 동안에는 좀 저를 돌보고 저를 잘 알아가고 있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 소중한 관계들도 좀 살피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내가 정말 나답게 가장 행복하게 살고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코치는 그래야 여유가 있어야 고객 한 명 한 명에 집중해서 네, 잘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평소에 나를 스스로 잘 돌보고 가꾸는 것. 이건 뭐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원조 전문가의 자기 돌봄을 생각할 때도 그랬고 코치 다움을 이야기할 때도 늘 나오는 것들이어서 그런 모습을 잃지 않고 네, 그렇게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를 설명하는 한 문장 또는 한 구문 딱 한번 명명을 해보신다면 너무 어려운데요. 나는 무엇 딱빵 이렇게 나는 무엇? 사회복지 전문 코칭의 선구자, 전문가. 네, 요게 하나일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네, 제가 마을에서 아들 키우는 페미니스트 엄마 이 얘기도 계속 하니까요. 네. 그렇게 계속 마을에서도 이웃들과 제 가족과 그렇게 좀 네, 즐겁게 평등한 관계 맺으면서 계속 잘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조미리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하시면서 나 블로그를 내용을 꽉꽉 채우고 싶은데 네. 이게 쉽지 않다 네, 그러셨어요. 우리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썰을 풀면 훨씬 또 수월해질 수 있다. 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또 가진 게 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어떤 누군가의 갈급함이 감지가 될 때 이거 좀 어떻게 그죠?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서도 그래도 일단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즐겁고 그다음에 저도 얘기 들으면서 너무 좋았고 네, 이렇게 뭔가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의미가 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리브 스토리즈 하오바 시간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렇게 썰을 풀고 나 이거 하고 싶어 하고 자꾸 얘기를 네.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욱 올라와요. 그러면 뭘 하게 되고 맞아요. 네, 작은 네. 실천들이 또 뿅뿅뿅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조미리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제가 중간에 감사합니다. 블로그 얼마나 몇 개 쓰셨는지 제가 어머나. 네, 체크하러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인사를 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